뷰티풀 데이 수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전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셨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를 위한, 그리고 시니어의 예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자는 라디오 소울 프로젝트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오셨어요. 네, 브라이언 라이프스타일 코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브라이언 인사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네, 또 아침 운동은 잘 하셨는지 체크해 주셔야죠. 네, 아침 운동 안 하시면은 전부 다 마음의 가책을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일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많은 나쁜 일들을 듣게 돼요.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서두에 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저랑 친한 분, 아주 오랫동안 아시는 분인데 네. 사모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연히 알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이 프로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걸리는지, 그렇죠. 우리의 나태함과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무신경이 결국은 암을 초래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제가 60대에 갑자기 찾아온 이 불청객 암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저는 어차피 의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라이프스타일 코치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점, 그다음에 좀 있으면 우리 또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분 역시 그 수많은 시니어들과 함께 암 예방에 대해서 생활 습관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요.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미국 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네. 좀 있으면 이제 35년 돼 가는데 참 젊었을 때는 미국 오셔서 그랬을 거예요. 미국 참 너무 좋다. 그럼요. 아메리칸 트림. 차 타고 다니다가 핫도그도 사 먹고 햄버거도 먹고 콜라도 쫙 마시고 그다음에 피자 먹고 그리고 어디 가다가 내려서 구경하고 또 가다 피자 먹고 그다음에 밀크쉐이크 먹고 막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는 미국 아메리칸 그 라이프의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요. 먹었던 것들이.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60 넘어서 갑자기 들어오는 게 바로 그런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대로 멋있게 재밌게 살아왔는데 간간히 주말에 뭐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뭐 할리우드 볼도 가고 그다음에 내려오다 핑크 핫도그도 먹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하게 드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냥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시그널과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추억과 현실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건강하게 현명하게 살 것인가? 사실 저희도 이제 암이 해서 암을 알면 암을 이긴다 해서 USC 암건강 클리닉과 꽤 오랫동안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근데 안상훈 박사님도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식습관 그리고 또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분명한 그 길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좀 다 좀 이렇게 약간 등한시하시고 또 암에 걸렸다 그래도 요즘은 굉장히 치료 방법들이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표적 치료나 그렇지만 또 내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또 재발이 되고. 이따 박사님 오시면 또 여쭤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암이라고 하는 거는 완치가 참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생활을 좀 절제하고 내가 암이 싫어하는 생활 패턴으로 바꾸면은 암이 걸리셔도 잘 극복이 돼요. 그렇죠. 암세포들이 못 견디는 거죠. 많이 뵀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다 하시면은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지 않고 그쵸. 막 하다 보면은 내 몸이 결국은 암한테 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암 완쾌하셨는데 5년 동안 투병해서 다 나셨어요. 이제 뭐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그러다 갑자기 또 옛날 스타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또 이제 다 났으니까 괜찮아. 맞아. 또 옛날에 했던 그대로 돌아가셨다가 재발되셔서 돌아가신 분도
제가 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제 또 갑자기 중년에 암이 걸리시면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제 네. 초기에 암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암 전문의들 우리 USC의 닥터 암 같은 전문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들이 뭐 생활 패턴,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하는 게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힘차게 암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뭐 저도 교육을 받아서 이미 배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게 요즘은 인공지능이 참 발달했어요. 맞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심지어 내가 어떤 상태에 어떤 암을 걸렸다. 그럼 뭐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사진 찍어서. 예, 요즘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진단받은 용지를 갖다가 올리면은 뭐 AI에게 챗GPT에 올리면은 보여주면 거기서 분석을 다 해서 당신이 어떤 상태고 어때서 뭐가 이렇다. 그럼 그럼 여기 맞춰서 식단이나 운동 스케줄을 짜드릴까요까지 얘기를 해줘요. 와 식단도 싸주는 예, 거예요. 아침에 따져요. 뭐 예. 먹고. 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탕 그리고 그 붉은색의 고기, 튀긴 음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늘 얘기하던 우리 입에 맛있는 모든 음식, 가공 음식들은 암이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설탕 막 네. 다당류. 설탕 먹고 자라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농담삼아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경지에 도달하면은 그쵸. 암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해초류나 그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그다음에 과일도 전 너무 단 건 싫고 좀 덜 단 과일 슈퍼 조금 뭐 베리류도 조금 있고. 드셔야 돼. 조금.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야채 음. 이런 것들 그 그다음에 통곡물 뭐 이런 것도 좀 통곡물, 예. 드리라고 그러시면서. 그런 거 위주로 계속 드시면은 일단 몸이 금방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일단 암은 개들을 싫어한대요. 그런 것들을 아주 맞다가리가 질색을 없으니까 하는 거야. 맞다가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입이 즐거운 음식들은 좀 자제해 네. 주시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요즘 그런 우리 저랑 친한 지인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또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요. 또 제 식단을 또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해서 좀 더 이제 웬만하면 치링데이 하지 말자. 그 우리가 또 괜히 그 치링데이 믿고 예, 잘 하다가 또 입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치링데이 하시고 나서 아유 그래 먹자. 뭐 세상 뭐 있어. 예, 먹고 즐거워야지. 아, 네, 그러면서 네. 또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조심. 요즘 저는 식단에 두 가지를 추가했어요. 아침에 어떤 거요? 양배추 아시죠? 아 양배추 알죠. 양배추도 굉장히 아침마다 네네. 아침은 아니고 양배추를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를 사가지고 씻어서 잘라가지고 네네. 유기농을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볼에 넣어서 어. 랩으로 씌워서 네. 그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한 살짝? 5분 어. 30초를 데우니까는 이게 오. 탁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거기다가 통곡물 밥을 넣어서 싸먹어. 쌈장을 조금 넣어서 싸가지고 아. 사모님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입에 딱 맞는다고. 그랬더니 야 네가 이제 좀 실력이 늘었구나. 이제 응용을 이제 하는구나. 조금 이제 음식 같은 걸 가져오는구나. 두 번째 그것도 아. 먹어요. 네네. 저도 웃기지만 그 다시마 아세요? 다시마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다시마 마켓에 가면 팔아요. 예, 쌈다시마도 있고. 쌈다시마.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많이 사다 놓고 매일 양배추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쌈다시마 사서 이제 그것도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물에 오. 밤에 빨아가지고 오. 이 통에다 물 속에 넣어놔요. 네, 그렇죠. 소금기를 빼야 되니까. 몇 번 빨아가지고 아침에 하룻밤 다 빼고 나서 오. 그걸 해가지고 네. 또 통곡밥 넣어가지고 네. 그냥 쌈 싸서 먹으면은 일단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쌈이라는 게 일단 되게 많은 위에 포만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식욕 먹고 나시면은 뭘 더 먹고 싶다는 식탐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거는 이게 먹다 보면은 먹고 나서 이 식욕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포만감도 약간 안 생기고. 뭐 사실 뭐 진짜 조금 먹고 요걸로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입맛이 돌아가지고 그게 간식이 되고 그다음부터 맞아. 이제 본식으로 들어가죠. 야 라면 끓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막 아이고 또 단 거는 좀 먹어줘야겠는데 그래서 네. 단 걸로 또 입가심하려고 하고 네. 아
근데 그걸 먹었더니 일단은 이 쌈이 주는 그 멀림이 크잖아요. 그쵸. 이게 굉장히 커요. 예, 싸면은 예, 예. 이렇게 해서 드시고 나면은 일단은 너무 많이 뭐 배가 불러가지고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마가 이 몸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점점 불어가지고 네. 예, 우리 몸에 이제 나쁜 거 이렇게 끌고 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중금속 같은 거 해독도 많이 해요. 그리고 양배추는 오. 아시겠지만 이게 다 저거 파이버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드시면은 화장실 터집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말씀하신 게 이 암 환자 대부분의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변비 환자가 가장 많았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하죠. 못하니까 독소가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변비 역시도 음식 섭취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임 박사가 얘기하셨지만은 네네. 과일도 드시면 껍데기 드셔야 되고 재료를 장에 주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꼭꼭 것들은 뭐 씹어서. 과일도 주스로 먹고 아. 뭐 하여튼 그 안 좋은 거, 네. 뭐 튀긴 거 먹고 5만 가지 안 좋은 걸 먹으니까 이게 뱃속에 들어가서 장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저희 슬기로운 신여생활 들으시는 분들은 네. 뭐 내가 몸이 좋으신 분이든 아니면 몸이 좀 아프신 분이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입에 맛있는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내 콜라, 입을 예. 그러니까 조금 입에 먹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쨌든 내 입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도록 네. 자꾸 좀 연구하시고 우리 브라이언 코치처럼 양배추도 삶아서도 해보고 쌈장도 좀 곁들여보고 다시마도 네. 넣어보고 뭐 요것저것 좀 예, 그러니까 잘 허스베는 연구하시면 부인을 위해서,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음. 서로 이렇게 하셔야 서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희 지인 중에 선배님들 많아요. 네. 그래서 선배님 아침에 몰라 나는 그냥 아침에 대충 먹어. 와이프 뭐 드셨어요? 그럼 몰라 알아서 먹겠지. 뭐 이러세요. 아우 안 되죠. 한 집에 사시는데. 한 집에 사시는데 남이에요. 왜냐면 본인은 새벽 6시에 운동하러 나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막 이러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본인대로 챙기시고 예. 또 사모님은, 아내분은 예. 아내분대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참 그게 안타깝더라. 그러지 마시고 형님.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앞으로 한 안타깝죠. 20년 남았는데 이제는 아침에 모여서 이 방송 좀 들으시고 이거 좀 이렇게 야, 그건 너나 하지 내가 어떻게 하냐. 큰일 난다. 그것이 잘못 시작하면 나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돼. 이러시는 거야. 안 돼, 안 돼. 농담 삼아인데 네. 하여튼 그렇게 드시면은 정말 몸이 깨끗해져요. 저는 오늘 느낌도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늘은 뭔가 좀 몸이 다 되게 정화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야채 많이 드시고 네. 이제 그 단 거를 조금 이렇게 끊으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 야채나 이런 데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단맛을 다 느끼신대요. 왜냐하면 그 야채에서. 입맛이 이제 그 그 설탕의 맛을 잊어버려요. 아, 그렇게 걸리는데 한 6주가 걸린대요. 6주. 6주 동안 그걸 안 드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거 토마토를 딱 드시잖아요.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예, 방울토마토가 터져요. 막 너무 맛있어. 심지어 오이도 먹으면 좀 단맛이 나요. 그리고 막 파프리카는 막 그냥 막 어우, 꿀 발라놓은 채소 같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만사 걱정이 없고. 근데 아시겠지만 튀긴 음식이나 이 나쁜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위액이 계속 분비가 돼서 계속 배가 고파요. 가짜 페이크 헝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혈당도 엄청나죠. 혈당은 말도 못하죠. 예, 예. 튀김이. 그리고 피부도 안 좋고 일단 피부에 뭐가 이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도 뭐 나름대로 피부는 깨끗한 편인데 네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먹으면은 막 재채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콧물이 오. 미친 듯이 나와요. 정말로 지저분해서 밖에 나와서 못 먹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몸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또 예전엔 또 좀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몰랐죠. 몰랐죠. 감기 걸린 왜 줄 알고 이런가. 콘탱백을 매일 먹었어요. 항히스타민제를 한국에 살 때는. 콘택육배 네, 알아요. 그거 먹으면 이제 콧물 항히스타민이 콧물이 멈추는데 졸립잖아요 또. 말도 못하게 졸립죠. 그래서 옛날에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저는 유일하게 그 설탕에 되게 센시티브한 사람이었던 어릴 때부터 혹시- 설탕을 못 먹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과일을 드시거나 그럴 때 왜 자꾸 이렇게 콧물이 나지 뭐 이러면 네, 약간 그 설탕에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오. 하여튼 선우 씨 오늘 아침에 운동하셨어요? 저 오늘은 사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죠. 네. 그러니까 공부는 찔려서. 미리미리 하셔야지. 그걸 그리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아니 돼요. 사실은 조금 하다가 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 꼭 채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채워야 돼 뭐 숫자를 정량적으로. 뭐 20개씩이면 20개씩 네. 3세트를 한다. 뭐 2세트를 한다. 그러면 그 반복과 숫자를 좀 정확하게 지켜라 그럼요. 하셨는데 제가 좀 한가하고 이제 주말 같을 때는 그래도 좀 해요. 하는데 몰아서라도. 평일날은 막 머릿속에 이제 생각 오늘 아침에 가서 뭐 하고 방송 뭐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이 좀 복잡한 날은
한 1세트 하다가 타협하죠. 그쵸. 예. 아 이제 됐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좀 이따 근데 하자. 가능하면은 제 네. 생각에는 하는 게 좋고 어.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네네. 엘리베이터 탔다. 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이에 스쿼트하고 앉았어요. 방법이 없잖아. 시간이 그치. 없으니까. 예,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서도 아무도 없으면 해요. 그리고 어디 기다릴 때 사람 없으면 발꿈치 드는 거 해요. 발꿈치 드는 예, 거. 드는 거. 이게 정말 계속 서 있어요. 좋대요. 그건 뭐 엘리베이터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팔을 꼬아가지고 이렇게 트는 것들 이런 거 손을 벌리고 예, 팔을 꽈서 이런 것도 좋고 아. 그다음에 저는 사람 없으면 계속 이거 해요. 혼자서라도 이렇게 팔 계속. 뒤집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빈손으로 아령을 짚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네네. 이게 운동이 돼요. 이게 왜냐면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안아도 힘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기다려도 그러고 길에 서 있을 때도 어디 갈 때도 이렇게 하시면은 근육이 텐션이 되고 피가 돌고 해서 여기도 계속적으로 이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손이나 발 이런 데들 근육 자체도 되게 노화가 심하게 와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힘도 없고.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손 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되게 네. 좋아요. 폈다 주먹 예. 폈다 잡았다 예. 폈다. 우리 송다정님이 네. 과일에 있는 당도 암이 좋아할까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좋아한대요. 뭐든지 당류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제가 지난번에 제 의견은 아니고 네. 얘기했던 게 포도는 10개 이상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과는 한쪽 정도. 그리고 또 유독 달디단 과일이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그 과일 가게 가시면 일부러 과일을 숙성해서 팔아요. 맞아요. 왜냐면 잘 익었다. 일부러. 그래서 달게. 당도가 너무 높아요. 그게 별로 안 좋대요. 어. 그래서 과일 왜 사면은 별로 맛없는 과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익지 않아서 사실 그때가 우리한테 몸에 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설탕이 너무 많지 그 않죠. 후숙 과일이라 그러잖아요. 막 복숭아도 막 손 대면 터질 것 네, 같은 막 거. 국물 뚝뚝뚝뚝 당이 떨어지는 너무 거. 높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드시면 되는데 음. 사실 복숭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먹게 돼요. 과일 막 과일로 배 채우는 분들 밥 먹고 과일로 배 나는 뭐 채우시면 과일 건강해. 안 과일. 돼요. 큰일 나요. 음.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미국에 유명한 그 과일 주스 닥터가 있어요. 네네. 맨날 TV에 나와서 과일 짜가지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머리 이렇게 좀 빡빡하시고 오. 그분도 나중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이고야. 왜냐면 그게 좋지가 않아요. 과일 그러니까. 자체가. 과일을 드실 때는 과일이 갖고 있는 껍데기 이런 걸 다 해서 먹어야 되는데 육질을 이걸 다 다. 버리고 과질이라고 그러죠. 그걸 다 먹어야 돼. 그걸 다 버리고 국물만 짜서 드시면은 일단 컨센트레이션 농도도 무지하게 높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어요. 설탕의 그 당도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죽음이에요. 아프고 뭐 이러면 주스 한 통씩 사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설탕 아니 덩어리였는데 뭐 느낌은 막 아파서 그럴 때는 잠시는 조금? 괜찮죠. 아, 기력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기울어. 요즘은 이제 저희가 당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울트라 뭐 가공 식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마켓을 안 간 지가 오래됐어요. 한국 마켓 가면은 저도 모르게 유혹이 생기잖아. 딱 보면 야 저거 무슨 뭐 만두를 튀겨서 또 입혀가지고 뭘 만들어서 집에 가서 그런 거 보면 유혹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거기에 보면. 입맛이 배겨지면은 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가급적이면 이제 홀푸드나 이런데 가서 그런데 배달 시켜 먹거든요. 과일만 안 시켜 가려고. 안 가려고 가면은 유혹 맞습니다. 악마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제 이명민 박사님이 곧 도착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저 아닙니다. 네. 임박사 올 때까지 시간 때우고 있었습니다. 네. 자,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열심히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네. 건강 식습관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임영빈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시청자세요? 저도 라이프 코치 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일단 좀 암에 대해서 네. 주변에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이 좀 지인분들이 계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누면서 와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쵸. 좋을까 이 얘기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어제도 암 진단 몇 분 해드리고 암 치료 쪽으로 연결 잘 해드리고 그리고 암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네. 특히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음식이다, 뭐 암을 유발하는 음식 이러면서 뭐 10가지가 딱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카톡으로 공유가 되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너무 재밌는 게 그 리스트를 그냥 보고 그렇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또 그거를 지키시려고 하면은 또 리스트를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은 안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가이드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총괄적인 가이드가 필요로 해요. 네네. 아니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암 얘기를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저랑 참 잘하시는 지인인데 우연히 뵀는데 와이프가 암에 걸리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와이프가 암에 걸리면 남편 자체가 얼굴이 바뀌어요. 네, 맞아요. 겁을 먹으시고 위축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인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좌절감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니까 맞아요. 그게 막 가슴이 감정이입이 되셨구나.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으신 부부고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막 그런 얘기했지만 이분들은 뭐 미국에서 오래 사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네.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볼 땐 되게 미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세요. 네. 미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뭐 핫도그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네, 콜라도 네. 마시고 뭐 식습관이. 맥주 뭐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네. 젊었을 때는 미국 오면 그게 네. 재밌잖아요. 차 그쵸, 타고 가다가 그쵸. 햄버거 사 먹고 구경하다가 놀다가 어디 가서 피자 하나 사 먹고 그게 미국의 참 멋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네. 나이 60 먹으니까 그 멋이 나를 망치잖아요.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 네. 식습관이. 여자분들은 무슨 뭐 유방암도 걸리고 남자는 대장암도 걸리고 맞아요.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현실로 다가오는 나이가 되니까 네. 참 슬프고 그래서 제가 이게 라이프 스타일 코치 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거 맛없는 음식도 좀 골라서 맛있게 먹는 것도 배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아까 오시기 전에 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너무 그러니까. 귀한 말씀이세요. 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탄 음식 먹지 마. 막 이러면 정말 고기를 굽더라도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어느 정도가 네, 다, 맞습니다. 맛있긴 맛있는데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습관, 그러니까 운동 습관, 수면 습관이 더 중요하고요. 식습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네. 그 한국의 그 저명한 노년내과 교수님 그 정희원 정희원 교수님, 교수님, 요즘 네네네 들어보셨죠? 저설동화로. 네네네 네. 맞죠. 네, 저도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오. 그분이 이제 예전에 유튜브에서 진우션에서 션 씨, 네, 네, 네. 그분이 션과 함께라는 채널에서 이제 두 분이 출연하신 거를 봤는데요. 네. 정말 제가 분석하는 것과 똑같이 동의를 할 것이 정희원 교수님이 션 씨한테 말씀해드린 거가 션님은 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피자 햄버거 드셔도 괜찮아요. 오. 그거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이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밸런스 운동,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정확하게 잘 꾸준히 하고 계시면은요, 식습관은 솔직히 무너져도 되기는 하지만, 오. 그래도 무너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방금 전에 그 부부가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와이프분은 버터도 먹는데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그냥 버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네. 일단 살짝 풍미를 위해서 살짝 곁들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 버터를 사용해서 빵에다가 먹느냐 아니면은 버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굽는데 내가 단백질 섭취하는데 필요로 하냐 그쪽으로 봐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포커스를 다르게 두는군요. 네. 예. 그 뜻은 이제 내가 먹는 것들은 다 내 운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여기서 네. 한 가지 이견은 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 이제 건강한 사람은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네네. 운동하고. 암이 걸리신 분들, 아, 네, 그쵸. 암 이미 걸리신 암을 분들은 진단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에 희망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닥터님이 그러던데 조금은 먹어도 된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쁜 쪽의 생각은 그건 이건 조금 먹어도 돼. 그것만 바로 듣고. 그것만 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암 걸리신 분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제 생각은 되게 힘들어도 엄격한 식단을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이미 암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 암 걸리신 분들을 그 보조하기 위해서 네.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90년대에 새로운 과가 생겼어요. 오. 그게 기능의학이에요. 기능의학. 펑셔널 메디슨. 그게 네.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유행하는데 네네. 여러 선생님들이 기능의학과 나오셔서 이렇게 그 훈련 받으시고 하는데 그 과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본래는 암 걸린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오. 그래서 그 기능의학 선생님 만약에 암 걸리신 분이다 그러시면은 네네.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새겨 들으시면 좋고요. 오. 거기서도 이제 그 이름 따라 기능이에요. 기능 펑션. 내가 암 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는 기능이다. 그러면서 기능의학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는 거 좋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 정확하게 중요하게 잘 봐야 되고요. 또 이제 there's no one size fits all. 그 뭐 딱 내가 암 걸렸고 내가 1기암이다, 2기암, 3기암, 4기암 다 말기암 다 다르기 때문에요. 내가 몇 기암에 어떤 상태에 있고 그거를 어떤 식단을 짜야 되고 활동과 운동을 해야 되는지는 이제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참 어떤 희한한 게 맞는지. 제가 그 요즘 왜 이렇게 유방암 걸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많아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아니 근데 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꽤 예. 많이 오시나요? 질문. 네. 유방암이 가장 흔한 나이대가 몇 대게요? 60대? 70대예요. 70대? 네. 어, 7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유방암 검사 시작하는 거는 이제 50대, 뭐 45세, 뭐 40대 정기 검진. 그 사람의 이제 리스크 팩터마다 다른데 그때부터 이제 70대까지 쭉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지치세요. 안 하시는 거죠? 네,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저희가 라스트 스퍼트입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지금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유방암 검사, 유방암이 발병률도 많고 전립선암도 굉장히 네네. 발병률도 많아요. 네네. 정말 많아요. 맨날 제가 어떻게 휴가 가면은 꼭 유방암 진단이 나와서 어떡해. 휴가 가서 이게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그렇구나. 하지만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었던 것도 이 계속 저희가 식습관하고 운동하고 습관을 아무리 개선을 하지만 그래도 의사의 가이드에 따라서 꼭 이 검사하세요라고 할 때는 꼭 해주시면 제발.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60대가 넘어가시면 일단 좀 그냥 안정권이고 이제 내가 출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벼락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래서 뭐 얼핏 듣기로는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유방암도 조금 일단 뭐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악성암이죠. 근데 그것도 조금 예후가 나쁜 게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착한 착한 암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더 1기, 2기 그때 더 잡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ER/PR, HER2/neu 검사를 하는데 네네. 거기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락앤키예요. 내가 이 어떤 열쇠를 가지고 어떤 키에다가 꼭 자물쇠에다가 꽂았을 때 열리느냐 그런 거 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의사가 꽂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악성이에요. 더 치료가 어려워져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몇 기 유방암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분석까지 이루어지니까 내가 조금 더 재발하는데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만약에 BRCA1, BRCA2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그 양쪽 유방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절제술. 네, 절제술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이제 더 낮추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검사를 하면은 이게 급하게 성장하는 암인지 아닌지 금방 나오는 거네요. 유방암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은 너무 빨리 이 전이가 되신 거예요. 유방암 걸려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뭐 손을 쓸 틈도 없이 병원을 다니시는데도.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뭐 저 주변에도 네. 이제 유방암 걸리셔서 네. 다 치료 받으시고 5년의 그 또 기간이 있으셔서 잘 넘기시고 이제 재발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그런 판정도 받으셨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돌연 다시 재발되셔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가까이 점검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5년 서바이벌, 10년 서바이벌 이렇게 나뉘는 8년 서바이벌 이렇게 나뉘는데 그 처음에 암 치료가 다 끝난다고 해도 네.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처음 5년 동안은 더 자주 검사하셔야 됩니다.
네. 자주 암이라는 게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러네. 암은 완쾌는 없다. 없어요. 완치는 없다. 암하고 같이 없어요.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병처럼 내가 맞아요. 잘 관리하면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암과 함께 동무로 가는 거고 맞아요. 얘를 건드리면은 얘가 나를 어택을 해서 내가 음. 금방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암 아, 전문가가 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암을 그렇죠. 친구로 정확하게. 둬야지 적으로 두면 참 힘들겠구나. 그럼 맞아요. 암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또 것들 그럼 주고 다시 돌아가서 네. 그 암이 싫어하는 걸 우린 해야 하고 네. 예, 좋아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결론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셋 다 이제 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얘기는 하지만은요. 맞아요. 정말 암이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은요, 참 숙연히 마음이 좀 무겁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사회가 좀 받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주위에 암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말씀 나누시면서 좀 힘 보다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게 나름대로 코치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암 걸린 분들에 대한 루틴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예, 검증해 주세요. 일단 이명 아침에 박사님. 일찍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사이에 물 한 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좋아요. 그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호흡, 우리가 좋아하는 복식 호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한 3, 4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햇빛을 좀 쬐이자. 네. 햇볕.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무지개 식탁을 차려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통곡류하고 뭐 베리나 과일이나 뭐 그다음에 아보가도 같은 거 간단히 먹고 그다음에 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절대 앉지 마시고 앉지 힘들어도 가벼운 산책이나 유산소 운동 이제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 집안에 청소라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은 점심 식사 하시고 네. 한 10분 20분은 또 걷자. 햇빛 쬐면서 네.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꼭 저는 암이 걸리면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낮잠을 좀 권장을 하자. 낮잠을 한 30분 자고 그 다음에 좀 스트레칭 하신 다음에 일어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중에 오후 시간 되면은 뭐 병원 가실 일도 있고 마켓 갈 일도 있으면 허스밴하고 같이 가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조용한 클래식 같은 걸 좀 들으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5시 반쯤에 아주 또 단백질 위주로 야채 위주로 생선 같은 거 튀기지 말고 잘 보일드 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건강한 나서 저녁 식사. 남편 손잡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그다음에 TV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TV 보지 말고 독서나 교회 다니시는 분은 기도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일기라든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런 가외 활동을 저녁 시간에 조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카모마일 티 한 잔 쫙 드시면서 커피 말고 카페 말고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내와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무조건 10시 전에 주무시는 거예요. 8시간은 무조건 자는 거예요. 수면. 네.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만들어 네, 우리 네, 이명빈 좋습니다. 박사님이 네. 굉장히 날카롭게 하나하나 딱딱딱 체크하시는데 일단은 브라이언 코치가 얘기해 준 것 중에는 식사 아주 규칙적인 식사가 일단 들어갔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이제 각각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네. 짰냐면은 네. 라이프 스타일을 하다 보면 코치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무 계획표가 없으면 그럼. 내가 무너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네. 이 시간에는 티를 마시라고 그랬어. 요 시간에는 웃으면서 박수를 치라고 그랬어라고 해도 뭔가 의미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면 네. 하루가 볼이 지루하지 않고 네. 뭐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저 거기에 관점을 한번 둬봤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네, 그 얘기해 코멘트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암 걸리신 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네.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고 막 심적으로도 힘들어도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은 따르게 돼요. 맞아요. 가이드가 없으면은 계속 흐지부지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따라라고 생각을 하실지라도 프린트해 놓으시고 붙여놓고 자꾸 보시고 내가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따르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나도 모르게 그 루틴에 맞게 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뭐 식사는 어쨌든 그럼 뭐 암 걸리시건 암 예방 식단이건 뭐 좀 화려하게 네. 야채 위주로 식이섬유 많이 드시는데 네. 이 운동이 일단 문제거든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운동은 사실 뭐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그냥 누울 자리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정말 운동이 그 하루에 3번 정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산책 나가시는 거가 좀 안 내키신다 그러면은 그냥 식탁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간단한 스쿼트라도 좀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란 말을 아까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의자 스쿼트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방송하기 전에 했잖아요. 내가 운동을 역기를 들기 싫으면 앉아서 의자에 딱 자세 바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 야, 들었다 이거 생각하고 30번만 하자. 숨 쉬면서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팔도 들자 이렇게 네.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박사님 아주 아니, 왜냐면 대견해 운동을- 하십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네. 내 몸을 파트를 움직이고 힘을 뒀다 빼고 네. 그래서 손가락도 이렇게 접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시면 노인분들한테 좋은 운동이 돼요. 제가 코치님을 처음 뵀을 때보다 지금 완전히 호랑이가 되셨어요. 그래. 완전 지금 운동 네. 보여주시는데요. 네. 각이 제대로 나오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역기 같은 걸 안 든 지가 몇 년도 넘었어요. 와. 그냥 생활체육으로 그냥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고 계속 움직이고 허리 똑바로 세우고 쭈그리지 말고 땅에 눕지 말고 이런 것만 잘하셔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화장실을 잘 가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물 마시고 맞아요. 화장실 걱정이 없잖아. 아침에 눈 뜨고 물 마시고 좀 움직이면 바로 화장실 가서 그냥 큰 산삼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이 암 환자분들을 많이 우리 또 네. 진찰하시고 또 진료를 보실 텐데 네. 보통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약간 네. 배변 부분이나 변비, 변비 뭐 네, 그 약의 이 항암 치료 치료제의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제 대변 소변 문제가 많고 이제 식사 메스꺼운 것도 많고 이제 그러니까 기력 잘 없으신 못 것도 드신다고 있고,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제 오셨었는데 폐암 환자세요. 폐암 4기신데 그래도 폐암 치료는 요새 좀 잘 돼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5년째 생존하고 계시는데 계속 너무 근데 암 전문의 선생님만 가시고 저한테는 이제 오신 지 1년이 되신 거예요. 아유. 그랬더니 이제 혈당이 8.5 그러니까 당이 너무 높게 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쪽에만 또 신경을 쓰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암 치료 받기 시작하시면은 항암 치료 받으셔야 되지, 방사선 받으셔야 맞습니다. 되지, 뭐 펫CT 찍어야 되지, 뭐 엄청 많은데 근데 그래도 이제 주치의 선생님 이제 만나시고 또 이런 맞아요. 방송 들으시면서 내 라이프스타일 잘 챙기시는 거 꼭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슬기로운 시녀생활 어벤져스 팀이 하나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암을 예방하는 데는 우리 어. 닥터 우리 림 같은 분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노년 내과를 하시는데 이명빈 박사님이 뭐 네. 최고죠. 왜 그러냐면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사의 어떤 소임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생활 습관까지를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쵸.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그걸 요즘 옛날 분들은 그걸 안 하세요. 그냥 딱 그 현상, 증상만 보고 있거든요. 가래 나와 지금 이 그러면 사람에게 나타난 항생제, 증상, 네. 모기야 처방. 편도가 아프면 항생제 뭐 이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젊고 프로페셔널한 의사이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또 암에 걸리세요. 가족력이. 이제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암을 전문적으로 또 진단하고 온코로지스트라고 그러죠. 네. 또 항암 또 전문 우리 닥터 안이 있잖아요. 예, 또 USC. 그런 분들이 또 건강 하고 클리닉. 그럼 이제 만약에 이 두 의사분들이 콜라보를 한다 이러면 환상의 콜라보가 돼요. 제 생각은 왜냐면 이 사람은 암이지만 식단도 이렇고 혈당도 이렇고 운동도 이렇고 이런 정보를 갖다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은 암 환자들한테는 이건 천군만마예요. 아우 너무 좋죠.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 병 때문에 많은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전부 다 디스커넥트 있어요. 음. 아무도 진짜? 서로 얘기를 안 맞아요. 해요. 음. 심지어 어떡해요. 같은 돈을. 병원에 일하시는 같은 의사들인데도 그 차트만 보고 차트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는 실제로 가면 또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거 환자에 대해서 뭘 알고서 지금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야. 지난번에 닥터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암 전문이지만은 내과 의사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력이 안 되시는 거죠. 왜냐면 다 아파서 암이 걸려서 망가지셔서 자기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네, 네. 그 전에
그쵸. 누군가가 그쵸.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줬으면은 맞아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고 좀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는데 네, 생각해 이게 안타까움. 맞아요. 그러니까 두 명의 스페셜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렇죠. 뭐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웹사이트도 그렇고 서로 해서 서로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 해가지고 그렇죠. 아유, 우리 네. 박사님들 잘 연결해서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들 그리고 젊은 이건 시니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중년들 40대 네. 50대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겉보기는 멀쩡한데 맞습니다. 까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많이 저를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한번 걸어가 봐요. 그래요. 오케이. 좋다. 같이 걸어가 보자. 걸어가봐요. 동행이에요. 네. 아름다운 동행을 네, 오늘 또 맞습니다. 이명빈 박사님이 또 선언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닥터 안과 이제- 닥터 림. 이제 겁날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성원해 주시고 암 참여해 따위야 저리 주시는. 가라. 그래. 암은 가라. 예, 암을 이겨내야죠. 네. 네. 자, 어. 오늘 또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이명빈 박사님, 예, 바쁘시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딱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진을 아까 보여주고 계세요. 방금 전에 네, 네. 그 진료를 해드린 사모님이신데요. 아, 70하세요. 네. 근데 여태까지 운동 담쌓고 사시다가 이제 운동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혈당도 딱 잡히시고 다리에 힘이 딱 좋아지셔가지고 우와.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추천하신 그런 운동들을 네. 해보신 거죠? 네, 오.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네네. 저희가 젊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체계적인 계획과 플랜과 내가 마음가짐,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만 있으시면은요 네. 잘 하실 수 있을 그리고 우리가 또 것입니다.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나이도 상관없다. 도와드릴게요. 불안해. 예. 지금 뭐 라이프스타일 코치 잡을 뺏길 것 같아. 이명빈 박사님이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좀 든든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래요. 예, 두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든든한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또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지켜드리고 싶어요. 같이 그러니까. 걸어가야죠, 끝까지 동행해서. 건강한 너무 고맙죠. 동행. 네. 예, 박사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다가 또 예, 항상 네. 시간 내주시기 건강하시고. 네, 바랍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벤져스 팀 화이팅! 화이팅. 네. 와, 진짜 강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든든하게 저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